대한민국을 되찾는 다단계 안전 빵빵. 안녕한가 전요약의 안전 빵빵. 네. 네.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위병 민노총, 대한민국 철거반, 현중 노조, 폭력 수사, 온 국민이 감시하다.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 이제 저 주제를 네.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하는데 또 이제 몇 명 구속영장 치면은 그중에 이번에 전번에 이제 국회 앞에 상황과 똑같은 거죠. 이제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몇 명 정도만 구속 수감됩니다. 근데 이제 노조라는 건 이래요. 들어가봤자 오래 살지 않습니다. 폭력 혐의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 챙겨줍니다. 월급 주고 보너스 주고 가족들 다 챙겨줍니다. 그건 나갔다 오면은 또 이게 훈장이 돼요. 게다가 지금 ILO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ILO 이제 협약이 우리나라가 이제 인준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또 돈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직자가 됐겠죠. 해직자들이 이제 노조에 들어와서 또 이제 그들이 더 설칩니다. 훈장 달고 왔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기 때문에 현중 노조 지금 수사 한번 보자. 이번에 폭행 휘두르고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뭐 보도도 나왔지만 그들이 그 회관 다 때려 부수고 대학교 가가지고 울산대학교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옮겨다니면서 뭐 오토바이 1000여대가 도로교통법 위반 다 하면서 옮겨다니면서 무법통지를 만들었는데 한두 명 가지고 안 됩니다. 관련된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이라도 법적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좀 무리하라는 게 아니라 법대로만 하라 이겁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 법대로만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경찰이 다 채취합니다. 그 증거 채취한 대로 평소에 평범한 사람들 뭐 폭행 혐의로 밀어넣고 깜빡 넣었던 그 기준대로만 해보십시오. 수백 명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럼 좀 잠잠해집니다. 이번에도 눈 딱 감고 한 두세 명 대표 선수 한 두세 명만 넣으면은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뒷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가 그 회의를 하는 걸 울산대학교로 하는 것을 정부는 압니다. 충분히 압니다. 현대가 그거 모르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왜? 본인들이 추진하는 M&A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현대중공업의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감으로는. 근데 이번에 그러나 진짜 경찰, 검찰이 끝까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감시하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지들이 봐주는 수사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네, 문인선님 임기가 왜 이렇게 기냐. 그다음에 시티콜린스님 정말 숨 넘어갈 것 같다. 이제 다들 이제 그리고 넵튠 씨님 뭐 정말 조용주님도 3년이 너무 길다 뭉쳐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대중공업 사태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민노총의 사태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이 하던 것과 하는 짓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자기네들이 정말 이 의식화 세뇌 작업할 때 이 모택동의 라인을 그대로 이제 흉내를 낸 겁니다. 자, 문화대혁명 여러분 1965년에 그때 해서 비판이라고 해갖고 경극에서 나오는 이 괜찮은 관리가요. 이렇게 목이 잘렸는데 억울하게 잘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한 그 교수가 이제 이거를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모택동이 좋다고 한 거예요. 그때 도문원이라고 이른바 4인방 지금 이 문재인한테도 4인방이 있죠. 이 도문원이 뭐라냐면 이거 틀렸다. 이거는 당신한테 반대를 해가지고 물러났던 팽덕회를 미화한 거다. 팽덕회를 말하자면 비유한 거다. 이렇게 돼갖고요. 이 마오가 말하자면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즉 문화에 대해서 청산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쟤네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즉 노동자들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와 철없는 학생들을 1300만을 만들어갖고 얘네들을 다 도시로 몰아갖고 홍패 만들고 막 이러면서 린치하고 고문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어쭈쭈쭈쭈 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10년 동안에요. 약 300만 명이 중국 통계 믿을 수도 없지만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1300만 명이 나중에 이제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하방을 시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2019년 4월 24일 날 KBS 공영노조에서 KBS가 정권의 홍위병으로 불리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권의 홍위병에 말하자면은 이 문화적인 홍위병이 KBS라고 치자면은 행동되는 바로 민노총인 겁니다. 자, 여러분, 민노총이 이번에 한 폭력의 방식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때 홍위병들이요, 막 민간인들을 마구 죽이고, 막 때리고, 막 눈을 뽑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 쟤네들은 양기다. 그리고 쟤네들은 이 자본주의에서 돈을 받고 온 용역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현대중공업에 이제 그 경찰을 그냥 개 패듯이 그냥 태니까 어떻게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고 막 경찰이 항의를 하니까 너희들 용역이잖아? 이것도 걔네들의 방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대혁명의 그 공산당 홍위병들이 하던 식 그대로 민노총이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뒷받침을 했던 도문원이 한 대로 이 정부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남의 일 아닙니다. 우리 일입니다. 지금 이제 이 정권이 이제 자꾸 이야기하지만 민노총에 대한 부채의식,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 정권의 핵심에 있는 이제 운동권 출신들은요, 묘하게 노동자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어요. 뭐냐? 노동자들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저 당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게 우리의 의무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노총은 당하고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치 근로자들 월급의 3배씩 이상 받는 대기업 노조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중공업, 각종 금융기관, 그 다음에 KBS 같은 이런 데의 근로자 아닌 근로자, 연봉 1억짜리들. 여러분들 현대차 평균 임금이 9,600만 원이에요. 현대중공업 평균 임금이 6,500만 원입니다. 일반 근로자들 2배, 3배 월급 받는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게 민노총이에요. 그들이 무슨 억압받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억압받는 노동자들입니까? 그들이 대한민국 움직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지금 홍위병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상황이 사실 그 당시에 벌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탄압을 하려고 이제 막 지식인들이 이렇게 이제 홍위병들 사람들 막 죽이고 다녀요. 그랬더니 경찰 총책임자라는 친구가 민중이 원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현재 논리 똑같은 거예요. 민노총이 민중이 원하는데 민노총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식으로 지금 뒷짐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현대중공업 사태 때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민간 기업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섭니까? 고개 탁 돌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민간 기업들, 현대, 각종 재벌들 얼마나 속된 말로 조졌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민노총 나서니까 민간 일인데 우리가 나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민노총에 대한 제재, 법대로,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민노총이 국회 앞에 와가지고 국회 담장 무너뜨리면 사진 찍어가지고 무너뜨릴 때 힘썼던 100명, 1000명 전부 해서 폭행죄로 전부 넣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현재 적용하는 폭행, 치사, 폭행 관련 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조 관련된 위법된 사항들 그대로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말했던 법치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적폐 이야기하면서 법을 어겼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얼마나 사람들 깜빵이 넣습니까? 그대로만 한번 해보십시오. 민노총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겁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민노총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민노총을 과도하게 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민노총을 우상하고 있습니다. 왜?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대표가 누구냐? 민노총이다. 이렇게 지금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법치만 보여주면요. 정리되는 겁니다. 법대로만 하라고 그러세요. 왜 민노총은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법 위에 민노총이 있는 거예요. 민노총 폭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민노총 폭력법이 헌법 위에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제가 좀 흥분합니다. 민노총 이야기 나오면요. 아니요. 계속하세요. 네. 더 할 얘기 없으세요? 아니 됐어요 이제. 네. 그래요. 푸른배님 말씀처럼 민노총은 죄다 풀려나잖아요. 네. 치외법권, 무법 천지, 불법 천국으로 문재인이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 나마스테님께서 얼른 읽어달라고 네네. 슈퍼챗 꼴통용 문재인님이 쓰신 글이 너무 좋으셨나 봅니다. 네. 이놈의 정부는 국민들 죽어가는 건 안 보이고 북한 밑이나 닦아주고 지난 정권 잘못 둘 쓰시는 일에나 혈안이 돼 제대로 하는 일 없이 세월만 축내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네. 또 앤디 김님. 김님께서 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는데 앤디 김님께서는 지난 그 정모 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 속에 쏙쏙 들어가는 말씀 해주시고 또 앤디 김님께서는 뭐라고 할까요?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앤디 김님은 또 멀리서 그 의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근데도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의사들은요. 정말 걱정이 없고 또 일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거에 관여를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4.19가 일어났을 때 이게 진짜 나라가 뒤집히겠구나.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의사 선생님들도 시위하는데 나오셔가지고 그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상규 선생님께서 그날 나오신 걸 보고 저는 큰 희망을 느꼈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앤디 김님께서 민노총은 귀족 노조입니다. 라고 네, 써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노총은 귀족 노조. 귀족 네. 중에 초귀족입니다. 네. 아휴, 정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헝그리 우파로서 이 뭉쳐야 됩니다.